변호사님. 네. 자, 이제 뭐 저희는 항상 이제 이 화요일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하는 시간인데, 원래 이제 최근에는 막 이렇게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에 첫 번째는 항상 이제 약간 투자와 관련된 많이 저희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네.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 그렇죠. 네. 투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오늘 또 약간 이거는 약간 민감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제가 보기 민감해 하실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 저희를 싫어하실지도 모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오늘 주제,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의 장단점이라고 저희가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박근호 전문가님이 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기본적 분석, 네. 이제 장단점. 네. 박근호 두 전문가님 개를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뭐 우리가 보통 주식이 책을 보면 뭐 투자 뭐 어떤 과 관련된 책을 보면 기본적 분석으로 종목을 골라놓고 기술적 분석으로 때를 산다.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은 굉장히 좋죠. 그렇죠. 시장에서 한번 맞기 전에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먼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사실 뭐 차트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실 저만큼 많이 이거를 연구를 하고 이쪽 분야에 몸을 담았던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알기 쉽게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보통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면 차트에서 무슨 모양이 나왔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과거의 흐름이 미래의 흐름을 담보한다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자, 전화기가 있습니다. 진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예전에는 콜러 아이디가 없었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누구한테 전화가 오는지 다 아니까. 그렇죠. 근데 아주 예전에 컬러 아이디가 없는 전화기였을 때 집에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와요. 네. 어머니가 전화를 딱 받습니다. 전화가 왔을 때 저 전화가 내 전화 같아. 어머니가 받았는데 내 네. 전화가 아니야. 또 전화가 왔어. 저 전화는 내 전화일 것 같은 왠지 이 느낌이 온다. 내 전화가 아니야. 네. 계속 내 전화가 아닌데 10번이 왔는데 한 2번 정도는 내 전화가 올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 내 전화 같은데 이번엔 진짜 내 전화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딱 받으시더니 서진아 전화 받아라고 역시 내가 촉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분명 하셨을 거예요 예전에. 근데 이 기술적 분석은 뭐냐면 지나간 과거의 흐름을 갖고 미래의 흐름을 어떤 예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트를 볼 때 이러이러한 흐름이 나왔을 때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예측을 하는 건 정말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 생각을 하고 왜 보냐면 내가 원하는 흐름이 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걸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흐름이 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뭐 추세가 뭐 상방인지 하방인지 뭐 거래량도 보고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거지. 저는 뭐 솔직히 엄밀히 말씀드리면 뭐 방송도 어떻게 보면 좀 한몫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100개 중에 아닌 98개를 제외하고 어쩌다가 맞은 2개를 갖고 그게 마치 무슨 특별한 뭐 어떤 기법인 것처럼 네. 얘기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온리 차트를 갖고 무슨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냥 본인의 HTS를 한번 열어보면 답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기술적 분석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기술적 분석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 두 사람이 좀 동일하게, 그러니까 물론 안 보면 안 되긴 한데 여기에 너무 맹목적으로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목숨을 건다. 저는 왜 그런지 알아요. 주식 투자를 하면 제가 먼저 좀만 말씀드리면 할 게 너무 많거든. 그렇지. 근데 가장 쉽게 접근하고 맞아요.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게 차트거든. 맞아요. 바로 즉각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박근호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 10개의 패턴이 있으면 그 중에 사실 뭐 한 7개는 아닌데 이 3개가 되니까 그 3개가 그러면 내가 7개는 내 실력이 부족해서 못 찾아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아닌데 이거는 제가 항상 저는 기술적 분석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자료로 아주 오랜 기간의 자료로 의해서 이거는 안 맞다라고 단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좀 좋아하는 유진 파마 교수,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 가설을 이제 쓴 유진 파마 교수가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형 시장 이론이 있어요. 랜덤 워크 이론도 그렇죠. 있을 수 예. 있고, 네. 그 이야기 나올 때 딱 나왔어요.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는 소위 말하면 시장에서 초과 수익, 그러니까 이 시장 대비해서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반박을 한 쪽이 있었습니다. 터틀스라는 네. 투자 그룹. 그러니까 순수하게 시스템 트레이딩을 통해서 그 차트만 본 게 맞아요. 그걸로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이분들도 나중에는 결과가 안 된 게 뭐냐면 그 흔히 말하는 비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들의 기법이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이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의 가장 큰 단점은 너도 보고 나도 보고 누구 다 본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자리가 있어서 이걸 꼭 사야 되는 차트가 있으면 그렇죠. 누구도 살 수가 없어. 안 파니까. 그렇죠. 네, 누구도 다 본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역이용하는 세력들도 또 생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분명히 단기적인 여기서 지금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뭔가 이슈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 지금 시장 흐름 자체, 그러니까 이 종목의 주가의 그러니까 흐름 자체의 에너지가 좀 약하고 있구나. 예전에 매수보다는. 영업이익이 얼마였을 때 얼마 정도 했구나. 그렇죠. 이런 거를. 예. 그리고 네.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마치 아주 절대적인 가치로 이용되는 건 안 된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 이 기본적 분석 강의를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아카데미에 거의 들어오지 않으세요. 재미가 없거든. 네, 제가 경제학 강의를 아무도 안 들으시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강의를 하잖아요. 뭐 일목균형 관련 이야기, 무슨 비법이라고 하면 거기에 엄청난 비싼 돈을 내고도 하신단 말이죠. 그거는 저는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그냥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데 돈을 더 많이 쓰시고요. 더 노력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요 차트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 종목명은 좀 가리고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준비가 될까요? 네, 일단은 뭐 보시죠. 차트인데 이거 단순히 차트만 요렇게만 놓고 보면 사실 상승 추세가 지금 꺾인 차트지 않나요? 쌍봉도 나오고 차트만 보면 이 차트인데 이 자리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럴 거예요. 이거 뭐 이평선도 다 꺾였고 상승 추세도 다 꺾였고 쌍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 자리에서는 사실 그런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지옥문이 열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진짜 지옥문이 열렸는지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주가는 다시 한번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차트가 정말 뭔가 그 기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나간 다음에 추세선을 또 저 밑으로 그어버린다. 그렇죠. 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와서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지지선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죠. 과거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이걸 다시 돌아가서 이 시점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사실 차트적으로 누구도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차트를 보는 게 아니고 NC소프트 차트예요. NC소프트인데 이때 이제 이슈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출시가 지연된 거예요. 악재가 나왔는데 오히려 그 악재가 소위 말하는 바닥을 형성 만들어준 거죠. 싸졌다. 예, 싸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 떨어지고 매수해서 지금 오히려 다시 한번 50만 원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차트는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그냥 소위 말하면 그냥 참고의 자료일 뿐, 그 주가가 단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참고의 자료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그 주가를 평가하는 가치는 아니다라는 거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방금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몇 개 종목은 요거는 차트상에서 한번 흔히 얘기하는 이쁜 자리가 나와서 사볼만 그렇죠. 자리에서 샀는데 이제 물렸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듯이 매수의 이유가 차트면 매도도 차트로 나가야 돼요. 맞아요. 근데 차트가 이뻐서 샀는데 이게 떨어지면 이 기업에 대해서 그때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뭐 때문에 이게 지금 싸다 네, 이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차트가 볼 필요성이 없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저도 보고 네. 전문가님도 보고 다 보는데 제가 답답한 거는 뭐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면 정말 꼭대기에서 정말 최고 가격에서 봉의 어떤 한두 개의 어떤 패턴을 갖고 그게 나왔기 때문에 매도를 했어야 된다. 지나간 걸 갖고. 그렇죠. 그건 그냥 뭐 여기 가까운 초등학생 1학년 애들 됐다가 딱 제가 1시간만 가르치면 TV에 나와서 5시간 떠들게 교육을 시킬 수도 있어요. 지나간 다음에 차트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좀 약간 뭐 방송이라 좀 세게 말씀드리긴 힘든데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거 되게 신기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죠. 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좀 이야기 자주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차트를 너무 맹신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림책 펴고 소설 쓰지 마라. 그림책 펴놓고 소설 쓰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차트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종목을 발굴하고 그걸 매매할 때 절대적으로 맹신하고 그것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전이 여러분 안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걸 10,000번, 10만 번 던지면 안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매번 50% 확률. 그렇죠. 결국에는 길게 보면 50% 확률인 거예요. 저는 차트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차트가 이건 내가 지금 배웠는데 너무 잘 맞아. 근데 그게 지금 안면이 나오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뒷면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확률적으로 접근하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단기적인 거기에 흐름,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뭐 에너지를 아는 정도의 흐름으로 저는 파악하는 정도로만 보조적인 역할로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트 보면서 또 세력들이 뭐 이런 그렇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그런 걸 하도 많이 하니까 그걸로 막 주포가 들어왔네, 뭐 세력님이 입성하셨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차트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들어오는 예를 들어 소위 말하면 그 사람들이 뭐 1, 2억 보려고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큰 돈을 보려고 들어오는 분들이 그리고 요즘에 금감원의 감시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모든 그림이 나와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저는 그 그림을 가지고 어떤 차트를 내놔도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차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말하기 다르거든요.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기본적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렇죠. 기본적 분석하면 일단은 기본적 분석의 단점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해야 될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뭐 매출, 영업이익 이 정도만 보시니까 그냥 쉽다고 생각할 수도 제대로 있는데. 재무 분석을 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하나는 외부 변수에 좀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이전의 과거의 실적이고 그다음에 뭐 실적 컨센서스 역시도 추정치거든요. 근데 그 추정치라는 건 지금 발생되는 외부 변수가 적용되지 않은 흐름일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 변수의 발생에 대해서 좀 취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소위 말하면 이 기본적 분석만 가지고 이거 되게 싼 기업이니까 괜찮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좀 외부 변수에 취약할 수 있고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가치 투자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내 투자금이 뭐 주식 전체적으로 예를 한 100억입니다. 100억의 투자 자금이 있는데 그중에 한 30억 정도는 주식에 투자를 해. 괜찮습니다. 왜? 주식에서 투자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나의 전체 현금 흐름에 큰 좌우가 안 될 때는 그때는 같이 투자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봐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결국에는 이 기본적 분석이었지 않습니까? 주가는 결국은 기업의 가치에 결국은 수렴을 하니까 시간을 두면 결국은 올라오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전체적인 현금 흐름 자체가 주식 투자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아주 절대 다수다. 그러면 사실 기본적 분석만 보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 마냥 기다려야 되거든요. 언제 오를지 모르는 거고요. 마냥 기다리다 보면 사실 세워라 내워라 되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치로 장기 투자하기에는 맞습니다. 물론 좋은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모든 개인에게 맞지는 않다. 저는 일반 개인적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이 기본적 분석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현대차를 지금 기본적 분석으로 분석을 하면 엄청 싸죠. 엄청 싸죠. 네, 싸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물론 언젠가는 현대차가 올라갈 여지는 있죠. 근데 그게 언젠지는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주식을 뭐 3, 4년 정도 돈의 현금 흐름이 없어도 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3개월, 4개월에도 주식에서 현금 흐름이 발생돼야라고 한다면 이걸로 또 여기를 너무 맹신한다면 이것도 좀 단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보다 낫습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 분석은 이제 앞서서 문종원 관님께서 제가 짚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그냥 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뭐 전년 대비 몇 프로 이걸 보는데 뭐 볼 게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 분기 보고서나 반기 보고서 들어간 발표되는 거를 항상 면밀히 좀 봐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 분석을 보는 것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이성적이라면 저평가라는 단어는 시장에서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싼 기업들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시장 평균 퍼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는데 뭐 퍼 3, 2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은 왜 이렇게 안 움직일까? 물론 이유는 있죠. 안 움직이는 이유가 있고 시장에서 지금 움직일 섹터가 아니라든가 시장의 관심사에서 멀어져 있는 업종이라든가 그런 거 있을 수는 있는데 차지하고 기본적 분석을 보는 이유는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갔을 때 10,000원에 샀는데 요 종목은 진짜 많이 빠져봤자 7,000원이다. 많이 빠져봤자 8,000원이다.
떨어진다. 아까도 뭐 그 NC소프트 예를 봤을 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싸지는, 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싸지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건 정말 좋아지는데 시장에서 바보들이 파는구나. 빨리빨리 팔고 나가쇼. 난 내가 더 사줄 테니까. 요런 식의 어떤 그 확신을 주는 게 이제 기본적 분석이고, 단점은 뭐냐면 과거를 뭐 차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과거거든요. 과거.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너무 싸서 샀는데 내가 산 분기서부터 이제 실적이 나빠지는 경우도 그렇죠, 있을 수는 있어요. 충분하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업황 분석이 이제 들어가줘야 되는 그렇죠. 거고, 다른 이제 뭐 다른 기업들도 봐줘야 되기는 하는데, 당연히 두 개를 다 봐야죠. 두 개를 다 보는데, 일장일단이 있어서 그냥 단기간에 뭔가 주식이 공부로 된다라고 하면은, 뭐 사법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공부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식 공부를 하겠죠. 근데 이론과 실전이 너무나 괴리가 큰 게 주식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본인의 어떤 주식에 대한 개념을 일단 잡으시고 확고하게 그걸 계속 수정 보완해서 자기 어떤 투자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이 기본적 분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부분 기본적 분석에서 이제 잡히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싸다라는 종목, 아니면 싸지는 않더라도 이게 펀더멘탈 대비해서 지금 가격대면 적정 주가야라고 매길 수 있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을 사면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이건 거죠. 지금 박근호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가가 떨어지면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밸류를 매길 수가 있으니까, 싸다. 야, 이 정도로 싼데? 그러면 사실 더 사야 된다라는, 소위 말하면 이제 뭐 안전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밑으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가격대도 확실히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닌 종목들, 그러니까 테마주나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바이오주들이 그 위험한 종목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사실 기본적 분석 자체가 안 되는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커지면 아무래도 이제 소위 말하면 매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면 한없이 떨어지는 거고, 올라가면 또 한없이 올라간다. 뭐 그렇게 만약에 매매를 함에 있어서 조금 변동성을 줄이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것도 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또 할 수 있다는 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뭐 바로 다음 주제로 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안 남아서 그러니까 이걸 그냥 마무리하는 게 요걸 다음 시간에 그렇죠. 요거 진짜 좋은 걸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 요거 두 번째 거는 뭔지만 말씀드려 예고를 한번 해주시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최근에 테마주들이 많이 이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뭐 대부, 그다음에 최근 뭐 수소, 그다음에 최근 들어 미세먼지까지. 이제 다음에 또 어떤 테마들이 좀 형성이 될까? 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놓쳤는데, 그럼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테마. 어떤 테마가 될 건지. 그러니까 뭐 더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대북, 수소, 미세먼지 다음은 테마는 뭐가 될 것인가? 요걸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이 좀 약간 모자라요. 다음 시간에. 어떤 건지 다음 시간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토방과 작별하고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예민한 테마주도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평일 저녁 9시,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퀄리티 있는 종목 진단, 야인시대 리턴즈. 매일의 종목 진단, 야인시대.